4살에 한시를 암송했습니다. 6살에 글을 지었습니다. 14살에 진사, 15에 생원, 17에 문과 급제. 조선 역사상 이런 이력을 가진 인물은 손에 꼽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세종의 스승이 되고 20년간 집현전 대제학을 지내며 조선의 모든 국가 문서를 도맡아 쓴 천재학자 변계량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하마터면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친누이의 손에 의해서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 정종 1년 8월 19일자 기사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금지된 욕망에 빠진 한 여인이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 남편과 동생의 목에 칼을 들이댄 조선 반스릴러. 지금 시작합니다. 1369년 고려 공민왕 18년 밀양 변씨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변계량.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4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유치원에 다닐 나이에 고시의 대구, 즉 한시의 짝을 이루는 구절을 줄줄 외웠습니다. 6살에는 아예 글을 직접 지었고요. 주변에서는 신동이 나타났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신동은 자라면서 기대를 전혀 저버리지 않습니다. 14살에 진사시 합격, 15에 생원시 합격, 그리고 1385년 불과 17살의 나이로 고려 문과에 급제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생 때 사법시험 1차, 2차를 연달아 붙고 고등학생 때 최종 합격한 셈이죠. 변계량의 형은 변중량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량의 중은 둘째를 뜻하고 계량의 계는 막내를 뜻합니다. 백, 중, 숙, 계. 이 순서대로 형제 서열을 매기던 옛 전통에 따르면 이 두 형제 사이에 다른 형제자매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록은 이 집안의 또 다른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변계량의 두이 변씨입니다. 변씨의 첫 남편은 박충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충원이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변씨. 실록이 전하는 그녀의 다음 행보는 충격적입니다. 변씨는 죽은 남편 집안의 종, 그러니까 노비였던 포대와 사안이라는 두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한 명도 아닌 2명, 그것도 천민 중의 천민인 노비와 양반 4대 부가의 여인이 관계를 맺은 겁니다. 조선의 신분 질서에서 이건 그냥 스캔들이 아닙니다. 강상, 즉 하늘과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변씨는 이 관계를 끊지 않은 채 박원길이라는 새 남편에게 재가합니다. 낮에는 사대부 부인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고 이면에서는 종들과의 관계를 이어간 거죠.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조선 초기 신분제가 가장 엄격하던 시대에 양반 여인이 자기 집안의 노비 형제 2명과 동시에 밀회를 이어갔다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실록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새 남편 박원길이 그 실상을 알게 되었다고. 아내가 전 남편의 종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지. 분노, 수치심, 배신감,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변씨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벌을 받든가 아니면 도박을 하든가. 변씨는 도박을 선택합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변씨가 먼저 찾아간 사람은 동생 변계량이었습니다. 실록은 변씨가 변계량에게 한 말을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성질이 사나워서 더불어 해로하기가 어렵다. 남편의 성격 탓으로 돌린 겁니다. 내 남편이 나쁜 사람이니 좀 도와달라는 호소였죠. 하지만 변계량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누이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변계량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 한 줄의 침묵. 아마도 변계량은 누이의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자신도 함께 수렁에 빠질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법을 중시하던 학자로서 누이의 행실을 두둔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침묵이 변 씨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변 씨가 드디어 변계량을 미워하였다. 도움을 거절당한 분노. 여기에 남편에게 발각된 공포가 겹칩니다. 변 씨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시작됩니다. 남편도 적, 동생도 적이라면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399년 정종 1년, 불과 1년 전인 1398년에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한 직후죠. 정종은 명목상의 왕이었고 실질적 권력은 정안공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조선은 한마디로 공포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영모라는 두 글자만 입에 올려도 사람의 목이 날아가던 시절.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모 고변이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고변이 접수되면 즉각 체포와 국문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변 씨는 바로 이 시대의 공포를 무기로 삼기로 합니다. 실록의 기록을 따라가 봅시다. 변 씨는 간통상대였던 종포대와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정안공 이방원의 내시 김귀천이라는 인물과 결탁합니다. 이방원 바로 곁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섭한 거예요. 변 씨는 김귀천을 양자로 삼아주고 노비 4구를 뇌물로 건넵니다. 당시 노비 한 명의 가치가 상당했으니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른 셈이죠. 그리고 포대를 시켜 김귀천을 통해 이방원에게 직접 고변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양몽이라는 자가 의양공 휘하에 군사 수천 명이 있으니 난을 일으키면 대장군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박원길도 의양공이 왕위를 차지해도 무엇이 어렵겠느냐고 했다. 지금 박원길과 변계량이 이양몽, 이양중 등과 더불어 몰래 난을 일으킬 것을 꾀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인지 느끼셨습니까? 왕실 종친인 의양공을 수계로 세우고 자기 남편 박원길을 실행범으로 자기 동생 변계량을 공모자로 엮어 넣은 겁니다.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그리고 도움을 거절한 동생,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두 남자를 역적으로 몰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한 거예요. 한 여인의 개인적 원한이 왕실을 뒤흔드는 영모 사건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모 고변이 접수되자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왕자의 난 직후 구란한 정국에서 왕실 종친이 연루된 영무라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됩니다. 남편 박원길, 동생 변계량, 이양몽과 이양중 형제, 그리고 의양공까지. 한 여인의 거짓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국문장으로 끌려간 겁니다. 영모 혐의의 국문이란 게 어떤 건지 아시죠? 혐의를 인정할 때까지 가혹한 고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실록에는 의양공 부자가 겁에 질려 통곡했다는 기록이 전할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 최고의 천재 변계량도 역적의 공모자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릅니다. 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대답하지 않은 그 침묵,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 목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뜻밖의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변 씨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꾸몄던 종 포대. 그가 국문의 압박 앞에서 무너집니다. 포대가 바닥에 엎드려 내뱉은 자백을 실록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주인마님을 사통하였는데 박원길이 그 일을 알게 되었으므로 거짓말을 꾸며 사지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요. 실상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영모가 아니라 간통이었다.
국가를 뒤흔든 반란 음모가 아니라 한 여인이 자기 욕망을 감추기 위해 날조한 거짓말이었다. 진상이 밝혀진 뒤 조정의 판결은 신속했습니다.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던 이양몽 등은 모두 석뱅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변씨와 종포대에게는 처참, 즉 참수형이 내려집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형장의 이슬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감추기 위해 남편을, 동생을, 왕실 종친까지 역적으로 몰았던 도박의 결말이었습니다. 형 변중량은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 누이 변씨는 간통과 영모 무고로 참소. 한 집안에서 2명의 형제가 잇따라 극형에 처해진 뒤 변계량에게 남은 건 치욕과 고독뿐이었습니다. 그 뒤 약 8년, 변계량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채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407년, 문과 중시에서 장원을 차지하며 극적으로 재기합니다. 이후 세종의 스승이 되고 대마도 정벌을 건의하고 조선 초 국가의 거의 모든 공식 문서를 작성하며 20년간 대제학의 자리를 지킵니다. 폐허 위에서 일어선 겁니다. 600년 전 정종실록 한 페이지에 기록된 이 사건. 자기 욕망을 위해 가족과 국가를 도구로 삼았던 여인 변씨의 이야기는 실록 속에 박제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